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간밤에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2%로 나오면서 지난 속보치와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연준의 경우에는 사실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베이지복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면서 경제 역시 좀 둔화된 흐름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26%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는 1.4%로 약간 하향했지만 내년의 전망치는 2.3%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또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우는 입장을 마쳤고요. 곧 아마 금리와 관련된 정책이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을 한번 돌아본다면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이 개별적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장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저희 방송과 함께하기 하셨다면 아마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역시나 0.15%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16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양상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홀로 팔고 있습니다. 1,230억 원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은 523억 원, 개인 투자자들 73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0.5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827선의 지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주체가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나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좀 사고 있습니다. 705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6억 원의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특징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도 AI 관련된 섹터를 좀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좀 단독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생성형 AI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거대 언어 모델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거대 언어 모델은요, 자연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또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의미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와 있는데 AI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을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별일 없었습니다. 소폭 하락 조금, 그러니까 강보합, 약보합, 오르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여튼 미국 시장은 이제 12월 달 이제 곧 들어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미국장은 산타랠리 온다고 합니다. 오겠죠. 우리나라도 산타랠리를 따라갈 텐데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한국은 산타랠리 못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종목의 폭락은 없습니다. 가는 건 되게 잘 갈 거예요. 거기에 일단은 IT 섹터는 참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IT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결국은 반도체 장비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어제는 좀 조정받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조정받았는데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살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오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쪽은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12월 달, 내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에서 IT 섹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실적이 뭐 떨어지기랍니까? 그동안 바닥에 기기도 했고 미국에는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올라가는 이유가 뭐 인공지능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지금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게 걔네들인데 그게 지금 끝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걔네들이 계속 성장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주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그다음에 보조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뭐 내년에 나올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소화를 하는 그런 기계들, 그럼 뭐 이제 태블릿 PC나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또 그런 이제 이제 여러분들 밥통이라든지 냉장고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근데 뭐 통신도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점점 이제 가전제품에도 그런 칩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냉장고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늘을 요리를 뭐를 할까 이제 같이 냉장고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시대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기대감과 어쨌든 기술이라는 건 발전이 되면 제품을 계속 갈아치웁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 계속 갈아치우면서 제품을 여러분들이 자꾸 사주죠. 그리고 전자제품 사면은 뭐 10년, 20년 계속 쓰지 않잖아요. 한 3년마다 바꾸신 분들이 있고 뭐 5년마다 바꾸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기대로 되게 되면은 결국은 바꾸게 되면은 새로운 제품 이게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IT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성장세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근데 그 반도체의 바닥이 지금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죠. 2,550과 2,400은 안 깨져요. 여기를 깰려면 저는 2,400의 강력한 지지의 박스권을 현재를 보는데 2,550 돌파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여기서 내달리면은 따라가요. 뭐 2,600 돌파하는 것도 미국 시장이 돌파하면 따라갑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죠. 왜냐면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조정받아도 겁먹어라, 겁먹지 말아라. 조정받아봤자 내려왔다 또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면 돼요. 12월 달에 이제 코앞에 있는데 12월 달에는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면서 연내 고점, 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러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 소식도 뭐 7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이번에 또 5월 달에 한다 그러다가 1분기에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입니다.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내년 1분기에 할 건지 내년 2분기에 할 건지 그건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긴 한다라는 얘기죠.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긴 가는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 산타랠리가 없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1월달 랠리 나오면 되지.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산타랠리가 뭐 대수입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IT 섹터는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섹터들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으니까 뭐 패턴주, 바닥주 다 좋습니다. 매매를 하시면 되고 아마 지금 아침에 기사도 나왔는데 딱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내 종목만 안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 움직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IT를 선택을 하면 그럴 일은 소외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IT를 기본으로 하고 테마주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움직여요. 원전, 방산, 뭐 우크라이나 재건 등등 해가지고 뭐 음식업종, 제약주 안 움직이 답답하죠. 걔네들은 때가 되면 움직이는데 말 그대로 답답하니까 섞어야 돼요. 뭐로? IT로. 그래서 그 전략은 계속 공개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 로봇주들 흐름들 어제 흔들렸지만 뭐 여전히 괜찮은 두산 로보틱스가 안 죽으면 로봇주들 죽지도 않고요. 뭐 인공지능은 뭐 삼성에서도 LG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뭐 한다고 하는 난리를 치는 섹터니까 뭐 설마 내년 연초장서부터 안 가지는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양호한 상태인데 조금 답답해서 여러분들도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알아봤고요. 금융통화위원회는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하향으로 조정을 한 상태고요. 또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이 전화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신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까지 이렇게 짚어봤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솔트룩스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하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오늘 시장에서 강부하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3350원 선에서 부하권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솔트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솔트룩스입니다. 어제 장중에 잠깐 흔들렸죠, 로봇주들이. 근데 솔트룩스는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올라갔는데 어제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따가도 솔트룩스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의 가격 전략 조금 이따 알아보실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전해드렸던 표적 종목의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극동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극동유화의 경우는 11월 20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매수가는 4,500원이었고요. 2.5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짚어주신 종목은 유로메카입니다. 33,950원에 공략을 해주셨고요. 7.22%로 목표가는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종목, 같은 매수가를 정해주셨습니다. 역시나 같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목표가 달성한 상태입니다. 11월 23일에 짚어주신 퍼스텍입니다. 3,350원에 매수를 하라라고 짚어주셨고요. 0.45%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짚어주던 뷰노의 경우에는 41,000원에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7일 이번 주 월요일에 짚어주신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매수하실 가격 4,8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수익률 7%대로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날 짚어주신 종목은 유로메카입니다. 34,000원에 잡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고요. 어제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솔트룩스 29,000원에 잡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일장 리뷰와 함께 그리고 오늘 종목에 대한 매수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뻔했어요. 어제 들어올 뻔했고 분 차트를 보면은 어제 29,000원에 얘기했죠. 여기서 들어올 뻔했는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은 들어갈 뻔했는데 요 안타깝게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었으면은 어제 사자마자 수익 달성이 됐겠죠. 아침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6% 넘게 6.4% 올라왔는데 가격이 들어왔다면 근데 안 들어왔으니까 좀 아쉽지만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한 패턴이고 어제 로봇주들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죽는 건 아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얘가 죽어야 죽는 건데 안 죽었어요. 5일선 안 깨졌잖아요. 어제 위에서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뭐 내일 또 올라가면은 어제 그 흔들렸던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로봇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로봇주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흔들린다고 다들 조금씩 흔들렸는데 솔트룩스는 묵묵히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버텼다는 거는 여기서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장 돌파해서 위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싸게 잘 공략하면은 요즘에서 종목들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주 최근에 드렸던 것들 보면은 3에서 5% 먹으면 팔아라 했는데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웬만하면 지금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니까 종목들이 급락하거나 손실 많이 보는 종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달 계속 그래요. 이번 달 계속 그렇게 매매를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솔트록스도 그런 종목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먼저는 HPSP. 자,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8월 달, 9월 달에 두산테스나 원익IPS, 뭐 하나마이크론, HPSP,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을 8월달, 9월달에 많이 줬었어요. 근데 9월 21일 날에 어라 이거 시장이 빠지겠는데 그래서 9월 21일 날 저 눈치를 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원들한테만 문자로 알려줬어요. 방송에서는 9월 25일인가 조금 한 3, 4일 정도 토요일이 꼈으니까 3, 4일 정도 늦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현금화라라고 그때서부터 이제 시장 폭락할 거다 그래갖고 알려는 드렸죠. 근데 시장 폭락할 거다 현금화하라 그 전까지 드렸던 종목이 다 반도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장을 좋게 봤는데 근데 9월 21일 날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 폭락할 거야 현금화한 다음에 11월 1일까지 계속 시장이 빠졌죠. 뭐 여기 보면은 계속 빠져 있었죠. 그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죠. 빠졌지만 저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하락장 아니다. 빠지면 다시 올라갈 거다. 조정받으면 종목도 싸게 사면 된다. 하면서 이때 당시도 방송을 보면은 얘기한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종목들 싸진다. 그걸 싼 걸 사라. 그 어디? 2차 전지? 아니라 그랬죠. IT 사라 그랬어요. IT. 로봇, 인공지능, 의료 AI, 반도체 이쪽에 조정받아 싸게 들어오면 그걸 사라. 왜? 3분기에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 나올 거고 4분기 실적 무지하게 좋은 게 나올 거고 흑자 전환 얘기 나올 거고 내년 1분기 흑자 얘기 나올 거고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 내후년 삼성전자 역대 사상 최고치 실적, 매출 400조 이상 달성,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뻥치거나 아니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포터도 한번 찾아보세요. 실적들 컨센서스 찾아보게 되면 2년 뒤에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사라. 그리고 9월 16일 날에도 그때 강연을 했을 때에서 했던 얘기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은 좋아질 거다. 조정받으면 그때 조정의 기미도 없었죠. 하여튼 9월 16일 날에도 그 강연에 있었고 이번에 11월 25일 날에서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미국 대선이 있고 미국은 연내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갈 터인데 그러면 뭘 데리고 갈 거냐. 이미 많이 바닥에서 1000%, 100%, 100배 이상 올라온 에코프로를 또 올릴 거냐.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IT 섹터를 움직일 거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느냐. 등등등등 얘기를 했죠. 뭐 전장부품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쪽을 봐야 돼요. 그쪽을 봐야 되고 그래서 HPSP 얘는 지금 왜 가는 거겠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에서 한번 물려라. 이게 바닥 아니다. 바닥이면 15,000원인데 15,000원 추천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얼마 추천했냐면 35,600원. 바닥은 15,000원인데 더블 100% 이상 올라간 자리에서 여러분들 물려라. 여러분들 물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런 IT 시대가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이 선봉장으로서 계속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른 IT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그때 당시 HPSP, 뭐 두산테스나 이런 애들을 줬던 거였습니다. 근데 잘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익률은 26.3%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역사적인 지금 신고점이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차트가 시작됐으니까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빠질 생각 없어요. 계속 올라갈 생각만 있지. 내년에서 삼성전자 이제 매출 400조 달성, 500조 달성 이런 얘기 나오고 반도체도 역사적인 내년이구나. 내후년 2년 뒤에. 왜냐면 인공지능 서버들과 로봇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쓰고 있는 냉장고 그다음에 밥통 이런 거 이제 교체하잖아요. 앞으로 5년 뒤에 안에는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교체할 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칩들이 다 인공지능 칩들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칩들이 비싸니까 그렇지 나중에는 싸지겠죠. 그럼 여기저기 다 들어가겠죠. 뭐 시계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웨어러블 기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기기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그 웨어러블 기기에 입력이 돼서 의료보험공단에 들어갈까요? 하여튼간 그 어떤 비밀적인 그런 정보긴 하지만 뭐 정보 잘 관리를 하겠죠. 그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서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심장병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기에 다 진단을 하는 뭐 그런 시대도 언젠가 오긴 할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개발하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많은 칩들이 많이
그런 사용이 되는 그런 시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 자꾸 올라가지? 왜 자꾸 올라가긴?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름에도 설명했고 작년에도 설명을 했고 근데 작년에는 설명을 해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힘을 못 썼지만 지금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다시 상승장으로의 복귀.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장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의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의 시장. 뭐 이 정도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급락은 없어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뿐이지. 근데 잘 가는 애들은 잘 가요. 그러니까 왜 자꾸 올라가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IT 섹터들은 워낙 바닥이라서 가는 거다. 자, 로봇주들도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지금 과열에 걸려가지고 곧 풀리겠죠. 오늘 7,420원까지 고점에 있는데 살 수는 없습니다. 조정받을 때 살 거. 그러니까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뭐 2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2만 원 가냐 그러면 2년 뒤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부러워서 이제 전장 부품 사업에 올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전장 부품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00원, 15,000원, 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였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솔트룩스 가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자, 매수 가격은 어제랑 동일한데 가격은 안 들어올 것 같네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7%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29,000원의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고요. 내려오면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좀 흔들리거나 빠져야 되는데 7%대 올라와서 잘은 안 내려올 거예요. 근데 왜 솔트룩스를 계속 뽑았느냐?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봐봐. 일봉을 보면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N자형이잖아요. 여기 이중바닥형이고 여기를 지금 뚫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꼬꾸라지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빠질 생각을 지금 아직은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고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35,000원. 그러면 올라갈 목표치가 대창 지금도 17%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정수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지금 샀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오후장에 갑자기 마이너스 5% 떨어져 갖고 이게 바로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8% 떨어지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삐져가지고 또 시점 매매 정서 안 본다 그러겠죠? 그럴까 봐 제가 싸게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싸게 사시고 안 들어오면 이게 35,000원 가면 다른 로봇주를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세요. 그래서 목표치는 35,000원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17%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조정받을 때 29,000원. 어제 들어올 뻔했잖아요. 어제 만약 들어왔었으면 오늘 7% 먹은 상태에서 그렇죠? 7%인 수익인 상태에서 여기서 17% 더 올라가면은 25% 가까이가 24에서 25% 가까이 올라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걸 어떡합니까? 일단 조정받으면 싸게 29,0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치가 살아있잖아요. N자형이 살아있고 시장도 급락이 없고.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솔트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장 표적 종목으로 솔트룩스도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어제와 동일하게 29,000원입니다. 이 전략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접수한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요. 해양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국내 3호 12 전환으로 추가 상장 소식이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2.26%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10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11만 3,500원 선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5%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제가 또 시장이 또 만약에 또 위험할 것 같으면 아마 방송보다는 좀 더 빨리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서도 9월 22일쯤에서 노란톡방에서 시장 급락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저는 지금 시장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또 빠지겠죠. 그 빠질 때에서 그걸 피하면 종목들을 30% 40% 깨지는 거를 피하는 겁니다.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피해야지만 또 종목들 싸게 사가지고 올릴 수가 있지. 물리면 그때까지 시간 세워라 내워라 반등 줄 때까지 억울하죠. 그래서 노란톡방 열어놓고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실 수 있다. 이따 방송 끝나면 닫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매수 가격이 11만 3,500원에 비중은 5%. 화장품주들이 요즘에 또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전저점 자리가 10만 3천 원짜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하고 아직 안 깨졌으니까 버틸 수 있고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전저점이 지지가 보유했다가 다시 반등 주면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패턴은 일단 한번 빠졌어요. 조정받았고 이중바닥형 패턴인데 아직 조정의 마무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양봉 나오면 다시 반등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에 급락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지지하고 12만 원까지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고려산업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820원이고요. 비중은 20% 정도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지금 0.16%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1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만큼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꼼꼼한 상담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산업 3,820원. 이런 종목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사료주, 음식업종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일단 내년 연초창까지 들고 있을 만은 해요. 한 번은 움직일 테니까. 손실이 작으면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쪽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반도체. 지금 반도체주들도 지금 살금살금, 그러니까 크게는 아니에요. 0.5%, 1% 이렇게 살금살금 반등은 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슈 안 터뜨려도 미국에서 자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하고 자꾸 얘기 나올 거겠죠. 그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의 뭐 반도체가 좋느니 안 좋으니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앞으로 더 좋느니 안 좋느니 계속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뉴스가 풍부해요. 근데 이 고려산업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이전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때마다 뭐 음식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한다. 그럼 우리나라 폭등하고 있잖아요.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국제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사 한번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아마 뉴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재료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식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국제적으로 뭐 밀가루 가격도 떨어지고 모두 떨어지고 뭐 옥수수 가격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 다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제품 가격 한번 올리고 나서 떨어뜨리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하여튼간 이슈가 또 되면 또 국제 또 가격의 그 음식 가격이 또 올라가거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슈가 또 되겠죠. 그때까지 잘 버티세요. 하여튼 3,500원, 3,800원 사료 가격 또 움직이는 또 이슈가 또 겨울철이 되면 뭐 돼지열병 뭐 이런 등등 이슈가 터지게 되면
조류덕건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을 땅에다 묻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료들도 관리를 한다고 하여튼간 사료도 움직여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 겨울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유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장 시각입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솔트록스를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장에서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365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낙폭을 조금 줄여내기는 했습니다. 0.09%, 0.13%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516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역시나도 힘을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4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2,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31%의 강세를 보이면서 138,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만큼 오늘 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 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0.34%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5,500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96%로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722,000원 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지수 상황입니다.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살짝의 상승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0.43%로 강보합권에 들어있는 상태고요. 825선에 지수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나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역시도 LNF는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에서 굉장한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전 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178,000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인 두 종목은 힘을 내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모두 좀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0.28%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7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DX의 경우도 오늘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전문가님과 면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패턴주들도 양호하고. 근데 지금 오늘 흐름에서 제일 강한 쪽은 정치 테마 빼고 강한 쪽은 2차 전지 전고체 혹은 장비 섹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얘네들 말고 그 외에 예전에 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갖고 장비주 있죠. 한동화성 이게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데 아마 저게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 테마 얘기는 빼고 어쨌든 차트를 보면 한동화성이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를 가 있고 그다음에 레몬이라는 것도 지금 18% 급등이 돼 있고 CIS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TSI라는 종목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쪽인데 근데 얘네들 보면 어제까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왼수 종목이었죠. 이거 아마 어제까지 올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욕만 나왔을 겁니다. 막 18 욕만 나오다가 오늘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지금 18 욕 나오는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건 무슨 종목인데 하나도 안 간다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갔던 종목들이 오늘 다 튀는 거예요. 아까도 봤었지만 한동화성도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욕만 나왔던 종목이죠. 봐봐요 이거. 7월 달서부터 7월 달 뭐예요? 올 4월 달서부터 계속 욕만 나오던 18 욕만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슈가
바닥에 있던 종목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움직인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고, 그다음 원준이라는 종목도 2차 전지 장비 쪽인데 이것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네요. 갑자기 이렇게 튀고. 그래서 뭐 TS에, 유일 에너테크, 뭐 아바코, 자비스, 웰크론, 한텍,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몇 개 움직이는데 세방전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튀죠. 이거 패턴주, 이것도 패턴주 이렇게 있다 튀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2차 전지 장비 쪽에 집중이 돼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7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매일 빠졌던 종목인데 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갖고 있으면은 다들 욕만 나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의 이쪽은 없을 거고,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에코프로나, 그래도 어제는 LNF가 좀 강하게 반등을 줬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에 코스모화 이런 쪽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움직임이 크질 않으니까 아직 실망 중에 있으실 거고.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좀 반등은 줘야 되는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반등을 좀 주는 자리니까 여기서 뭐 더 빠질까 봐 겁나서 뭐 손절한 자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으면 반등을 노리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계속 이쪽보다는 IT 섹터가 지금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IT, 그러니까 옴 디바이스 AI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PCB 이런 쪽이 유리할 것 같다. 그쪽이 제일 만만하고 매매하기도 편합니다. 그쪽이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원래는 오늘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을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올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차트가 이쁘잖아요. 바닥에 있고 아침에 딱 보니까 1%, 2%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뻐서. 근데 오늘 장이 그냥 흐리멍텅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오늘 보니까 잘 움직이네. 그래서 대한해운, 페노션.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하면 안 됩니다. 조정받을 때 기다려야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한 번 더 얘기한 거고. 그래서 아침에 좀 애매했어요. 오늘 표역 종목 오랜만에 해운주를 가지고 와야 되나 했는데 조선주가 어제 그저께까지 잘 움직였는데 아직 다시 움직이려는 흐름들보다는 조정을 받으려는 흐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선, 해운, 순환매의 흐름으로 한번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오늘 움직이는데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대부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순환매가 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해운 말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말고 또 다른 쪽으로 뭐 IT 쪽에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다시 온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는 시장이니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길목 지키기 내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통박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방송 중에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내 종목에 대한 상담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상담은 문자로 좀 들어와 있고요.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수량이 가장 많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장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은 1.38%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57,200원 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85,000원 선에 가지고 계시고요. 20%의 비중 싣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에 이제 그 자원개발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한번 계산해 보면 수익률 굉장히 많이 났을 건데,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여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꼼짝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을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를 급등하면서 급등을 했죠. 종목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매수 가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 이 바닥에서 공략을 안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 공략기를 했었으면 지루해가지고 답답해갖고 이미 벌써 다 팔고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바닥에서 2만 원짜리에서 3만 원, 3만 원도 비싸네. 2만 원 하여튼 2만 원 뭐 중반 자리에서 맨날 놀았던 종목이
갑자기 이슈 터져가지고 2만 원 중반에서 시가총액 얘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 워낙 많이 올라가갖고 그때 한 2조, 3조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많이 올라갔네요. 하여튼 조 단위, 그러니까 딱 그때 2조까지도 한 1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1조짜리 종목. 1조대에서 2조 정도 됐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10조가 됐어요. 10조. 그러면 지금 10조니까 여기는 20조라는 얘기죠. 여기서 한 20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96,700원.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 단위가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1조 가까이 했던 종목이 20조까지 올라가 버렸으니 2조짜리, 아니 2조, 그래 2조짜리 종목이 20조까지 올라가 버렸으니 어쨌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매수한 가격대가 85,000원이죠. 쉽지 않아요. 그 자리는. 얘는 다시 3만 원으로 내려와야지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가격에서도 저는 비싸게 보이네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그동안 놀았던 자리가 여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한 4만 원까지는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뭐 7만 원만 반등을 줘도 빠져나오겠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4만 원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종목은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미래 컴퍼니요. 미래 컴퍼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4,400원이요. 34,400원에 비중은요? 네. 10%요. 10%? 네. 이거는 어떤 섹터로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바이오 인공지능 그쪽으로 산 의료기기 거거든요. 쪽으로 하셨구나? 네네, 의료기, 예. 근데 얘가 전고체 섹터도 들어가요.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짬뽕인데, 네. 뭐 그냥 IT죠, 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지만 어쨌든 그것도 IT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의료기기로 이제 치고 어쨌든 전고체 이쪽도 섹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워낙 강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네. 34,400원.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한 35,000원 가면 한번 파세요. 35,000원이요? 네, 35,000원이 좀 강력한, 거기서부터 4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대인데 네. 얘 다행인 점은 기관들이 물려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35,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00원부터 4만 원 사이 분할 매도인데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밀리면 또 속상하니까 35,000원 수익이 나면, 왜냐면 지금 34,000원대가 이전에 샀다가 잘못 물려가지고 한 20% 깨졌던 자리죠. 네, 이게 계속 한 28%까지. 그렇죠. 28%까지 깨졌다가. 네. 그렇게 많이 깨졌다가 반등을 줄 때는 비중을 잘 줄여야 돼요. 그래야 또 다시 기회가 옵니다. 오늘 조금 팔기는 했거든요. 그래요? 뭐 판 게 네. 나쁜 건 아니면 손실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네, 그럼 네. 잘 팔았어요. 잘 팔았고 나머지는 그러면 35,0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버티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번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지주사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서비스 게임 4종류가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의 7개 부문에서 수상을 차지했다는 밝힌 소식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9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7,150원 선의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53,350원 선에 가지고 계시고요.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카카오도 네이버도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셀트리온으로 올해 초 그리고 3월 달 봄에 많이 얘기를 했었던 얘기거든요. 자,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가 이거를 올해 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많이 빠졌고 이미 개인 투자자는 다 포기를 했으니까 길게 볼 때는 가져가라.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왔다 갔다 아직도 정신은 못 차렸지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초 얘는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해는 최소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이 정도의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워낙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버릴 종목이 아니에요. 카카오는 이제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려서 힘드니까 버리고 싶을 거고.
계속 이게 수익권역에서 수익이라도 예를 들어 한 5%라도 수익 상태에서 가지고 있으면 기대감에 기분이 좋을 텐데 마이너스 5%도 아니고 마이너스 40%, 50% 뭐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막 버리고 싶고 뭐 옆에 있는 종목 뭐 로봇 좀 움직인다 그러면 절로 교체할까. 지금 많은 유혹이 있을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이고 이제 더 이상은 저점이 안 깨지고 뭐 올라오긴 할 텐데 5만 원으로 당장은 어렵겠죠. 그래도 한 4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버티세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카카오 게임즈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닥주들은 이제는 버릴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버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최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1억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셀 제조 공정을 수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지금 1,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게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ASJET에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서울영재에 다시 여기 오고 나서 2020년도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2021년도인가 하여튼간 OLED 장비주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다시 저항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750원. 최근에 사셨다면은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고 저항대 부딪히고 있는데 근데 고가가 1,720원이니까 여기에서 사신 건 아니고 뭐 비싸게 샀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예전에 여기서 물렸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갈 겁니다. 결국은 이거 넘어가요. 결국은 이거를 벗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OLED 장비주도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결국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얘네들도 2만 원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지금부터 100% 올라가는데 그럼 내버려 두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그럴 거면은 반도체 2년 전에 쪽꼭대기 사가지고 4년, 5년, 6년 마저 가져가면 100% 먹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 2년을 못 버텨요. 2021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반도체에 40%, 50% 반토막 돼서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버티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한번 팔았다가 아니면 뭐 절반만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쪽 OLED 장비주들이 다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 바로 또 사가지고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15,000원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 해볼 건데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뭐 급락이 없으니까 흐름들은 양호한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가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그게 개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4개월, 5개월 빠져 있는 종목을 그거를 뭐 개인 투자들이 뭐 좋다고 다 갖고 있겠어요. 이미 물려서 많이 물려 있겠지.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금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IT 섹터를 잘 봐라라는 말씀만 드리고 그쪽도 조만간에 폐역 종목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요. 뭐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힌트라도 드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간 시장은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방송 중에는 사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 정리해드린 내용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역시나 2,40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로 박스권 매매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다지 크나큰 모멘텀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 바닥주나 패턴주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역시도 표적 종목으로는 솔트룩스를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끝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